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올렸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는 다른 통화들이 이렇게 약해진다라는 거는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지금 원자재는 눌려, 원자재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지금 잘 봅시다. 제가 금 가격 관점에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금 가격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금 어디 갔느? 금. 네, 골드. 자, 골드 보시면은 지금 골드가 한 달 전 기준과 지금 기준에서 고점 찍었을 때가 1,800원이었고요. 아니, 1,800달러였고요. 지금이 1725달러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1800달러에서 1725달러로 내려왔대. 그럼 이 상황에서 달러, 미국 애들은 어때요?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미국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는 원화를 똑같은 한 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8월 12일, 14일입니다. 그때가 1810이었고, 1810이 넘었고, 지금 원화 기준으로 8월 조대로 돌아가 보면은 원화 기준의 요때가 얼마였냐? 8월 요때가 대충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 1300원이 1370원으로 간 거거든요. 1375원으로. 그러면은 요때 우리나라 원화는 1300원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1370원이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은 1800 곱하기 1300원 하면 234만원이었어요. 234만원.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겁나 웃기게도 1725 곱하기 1370 해보시면은 236만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그 이제 금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난 한 달 혹은 3주 동안 대충 얼마 떨어졌냐? 75에 1800이니까 이게 4% 빠졌거든? 미국 기준으로는 4%가 빠졌어. 근데 한국 기준으로는, 혹은 유럽 기준으로는, 혹은 일본 엔화 기준으로는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달러 강세인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오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가 온 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반대로 미국 내에 인플레는 줄어들고 있다니까. 대신에 어디 인플레가 늘어나요? 미국 외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미국 외로 이제 인플레가 수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 보면 개 여부다, 개새끼들. 그래서 미국을 안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은 항상 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는 게 미국이거든. 그러면은 요런 관점에서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에는 손해가 있다.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손해가 되죠. 왜? 반대로 여기에서 달러를 벌어오니까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실적이 줄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넷플릭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얼마를 받아갑니까? 1인 요금제에 2만원이라고 해보자. 2만원이면 계산이 좀 어려울려나? 26,000원 해보자. 26,000원이라고 하자. 1인당. 계산하기 어렵겠다. 그냥 2만원 하자. 자, 요렇게 보시면은 1인당 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달러인데? 마찬가지로 1,300원일 때와 1,370원일 때, 요때의 그 가격을 놓고 보시면은 실적이 찍히는 게 2만원일 때 1,300원이면은 보통 15.4달러가 찍힙니다. 이때 15.4달러. 한 사람당 매출이 15.4달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2만원 나누기 1,370원이면은 이게 14.6달러가 찍히죠.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우리나라 애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버는 돈은 줄었죠. 환율만큼. 근데 이 줄어든 돈 가지고 뭘 줘야 돼? 줄어든 돈 가지고 분명히 우리나라 뭐 서버에 전기세 내고 일본 서버에 전기세 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줄어든 돈 가지고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은 인건비 줘야지. 근데 오히려 인건비는 지금 더 늘었지. 미국 내 인건비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얘네들은 이익은,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있고요, 미국 애들이. 비용은 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실적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간다. 강달러인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면은 주가가 못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위로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쉽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알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빡치는 건, 우리나라는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죠. 제조업은 원자재를 사와서 이걸로 소위 말하는 인건비를 들여서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달러가 강하니까
해외에다가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출이라고 치자.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게 됩니다. 똑같이 뭐 1억 달러를 벌어오면은 이게 1300억이냐 1370억이냐 차이니까 꽁으로 70억을 먹는 거잖아. 그 지금 현대차가 잘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러면은 그 차는 뭘로 만드는데? 철광석으로 만드는데 그 철광석, 그 알루미늄, 그 리튬 이런 애들은 다 뭘로 사와야 돼? 달러로 사와야 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수출해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해요? 이익률이 중요하지. 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시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숫자는 많이 찍힐 거야. 왜? 더 비싸게 팔고 혹은 같은 값에 팔아도 더 비싸게 원화로 찍히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익률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셔야지. 제가 항상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 이익률이 안 늘어나면은 그럼 오히려 환율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이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원자재도 떨어지지만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 버는 돈도 박살나. 그러니까 단기로 놓고 보면 원화가 올라가는 동안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중심의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아. 내가 트레이드를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믿고 투자하려면은 그 와중에 이익률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같이 보셔야지. 이게 바로 별이 5개가 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률이 안 늘어나면은 굳이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주가 굳이 이거 투자할 필요 없어.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이 강달러가 언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끝나면은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강달러가 끝날 거다. 왜? 금리 인상 종료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컨트롤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 자체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스타트인 거예요.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 동안은 조지는 거고 이게 거꾸로 다다다다다다다 돌아오는 순간에는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쳤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이 먼저 확인이 돼야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FOMC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면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국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국내 부동산도 문제는 많으니까 부동산 스토리 지금 이 부분은 미국도 문제고요 중국도 문제고요 한국도 문제지. 이 부분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보기 잘라 놓읍시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 새끼 봐라 이러겠지.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입니다.